1987년 봄, 중앙시장 정문 왼편 구석진 자리, 낡은 나무 의자 하나와 작은 구두약 상자만이 전부인 그곳에서 한 남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40살의 박종수는 허리를 숙인 채 저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검은 구두약을 묻힌 솜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구두를 닦는 그의 손은 아직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얼마예요? 중년 남성 손님이 물었다. 박종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1,000원입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1,500원 하던 시절이었다. 손님은 1,000원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는 그 1,00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공장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은 지 석 달.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다. 시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를 나르는 아주머니들, 생선을 사러 온 주부들,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상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는 구두가 있었다. 깨끗한 구두, 낡은 구두, 흙먼지가 앉은 구두, 굽이 닳아 비뚤어진 구두. 박종수는 그 구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구두들이 모두 자신의 손님이 될 수 있다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 손님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다. 은행원처럼 보이는 그는 구두 끝이 약간 벗겨진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박종수는 더욱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았다. 구두약을 바르고 솔로 문질러 광을 내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했다. 햇빛에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다보던 젊은 남성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요. 박종수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닦는 것은 단순히 구두가 아니라 누군가의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수는 주머니 속 8,000원을 만지작거렸다. 8켤레의 구두를 닦은 대가였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에겐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다. 아내는 그가 구두 닦기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낡은 신문지를 펼쳐 구두약을 싸주었고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주었다. 박종수는 그 침묵 속에서 아내의 믿음을 읽었다.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남편을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폭염 속에서도 박종수는 자리를 지켰다. 땀이 구두약 상자 위로 떨어져도 등이 뜨겁게 달아올라도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 입구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단골도 생겼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는 신문 배달원, 금요일마다 들르는 약국 주인,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오는 교사. 아저씨, 손이 참 부지런하세요. 약국 주인이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구두가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이 일만큼은 정성스럽게 해내겠다는. 그해 가을, 박종수는 작은 공책을 사서 매일 닦은 구두 개수를 적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1987년 3월 15일 첫 구두 8켤레라고 적혀 있었다. 거울처럼 닦인 구두를 내려다보며 손님이 말했다. 이렇게 잘 닦아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박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칭찬보다 더 기쁜 것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손님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아왔다. 박종수의 손은 점점 익숙해졌고 구두는 점점 더 빛났다. 중앙시장 입구의 구두 닦기 아저씨.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박종수에게 그 호칭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첫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종수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숫자를 적었다. 1987년 총 2,847켤레, 1,000원씩 받아 28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숫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1990년 여름, 박종수의 구두 닦기 의자 앞에는 늘 한두 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박종수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구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은 구두를 닦는 동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요즘 장사가 안 되네요. 건어물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종수는 구두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장사가 안 될 때일수록 손님을 더 잘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오시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건어물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의 말에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었다. 손님들은 점차 박종수 앞에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업 고민, 가정 문제, 자녀 교육, 건강 걱정. 구두를 닦는 15분은 그들에게 짧은 상담 시간이 되었다. 한 중년 여성은 대학생 아들 이야기를 했다.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가 없어 걱정이라고. 박종수는 천천히 구두에 광을 내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손님 아드님은 신중한 겁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고르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자 걱정이 안심으로 바뀌었다. 박종수는 특별한 상담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다. 다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을 뿐이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위로받는다고 느꼈다. 어느 겨울날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찾아왔다. 그의 구두는 비싼 브랜드였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광택이 없었다. 박종수가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는 동안 남성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회사를 그만둘까 합니다. 박종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사와 맞지 않아서요.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3년 전에 공장이 부도나서 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창피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남성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다. 일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만두시려면 도망치지 마시고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그만두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남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박종수는 구두 닦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광을 냈다. 거울처럼 빛나는 구두를 내려다보던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2주 후, 그 남성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으로 회사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해가 많았더군요. 박종수는 미소 지으며 그의 구두를 다시 닦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박종수의 구두 닦기 의자 앞은 단순한 영업 장소가 아닌 작은 상담소가 되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박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구두는 닦지만 마음도 닦아준다는 의미였다. 1993년 봄, 25살 청년이 찾아왔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었다고 했다. 박종수는 청년의 운동화를 닦으며 물었다. 몇 군데나 지원하셨습니까? 15곳입니다. 저는 3년간만 켤레가 넘는 구두를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어떤 구두든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종수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15번은 시작도 아닙니다. 100번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정장을 입고 다시 찾아왔다. 취직이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박종수는 청년의 새 구두를 닦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박종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닦고 있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
흔들리는 자신감, 막막한 미래. 그는 구두를 닦는 것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들의 마음도 닦아주고 있었다. 그것이 박종수가 찾은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물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의 손은 구두약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2000년, 밀레니엄의 문턱을 넘으며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형마트가 생기고 인터넷 쇼핑이 시작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시장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다. 하지만 박종수의 구두 닦기 의자 앞만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60살이 된 박종수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구두약으로 검게 물든 손톱, 관절염으로 가끔 쑤시는 손목. 하지만 그 손이 닦는 구두는 여전히 거울처럼 빛났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명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박 선생님, 요즘 장사는 어떠십니까? 단골 변호사가 물었다. 박종수는 술로 구두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예전보다 손님은 줄었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박종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평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다. 박종수는 단순히 구두를 닦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명문대 교수가 찾아왔다. 그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줄강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 박종수와 대화를 나누며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선생님, 13년간 같은 일을 하시면서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박종수는 천천히 구두에 광을 내며 대답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 지루하겠습니까? 같은 구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낡은 정도도 다르고 가죽 상태도 다릅니다. 교수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십니다. 박종수는 미소 지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대화는 교수의 강의 소재가 되었다. 현장에서 만난 철학자라는 제목으로 박종수의 이야기가 강의실에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구두 닦기, 할아버지의 삶의 태도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다. 2005년, 박종수는 15,000켤레의 기록을 넘겼다. 공책에는 날짜별로 빼곡히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특별한 날이면 공책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1995년 3월 2일, 첫 손주 탄생. 기쁨. 1998년 11월 5일, 아내 생일. 감사. 2003년 6월 12일, 10,000켤레 달성. 감격. 어느 겨울날,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다. 그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자금난으로 힘들다고 했다. 박종수는 그의 구두를 닦으며 조용히 들었다. 사업가가 말을 마치자 박종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18년 전 공장이 부도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8켤레 닦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20켤레도 거뜬합니다. 그는 광인한 구두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시작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구두를 잘 닦는 것처럼 기본을 잘 지키십시오.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값을 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함께요. 1년 후, 그 사업가는 정말 다시 찾아왔다. 투자를 받아 회사가 안정되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박종수는 그의 구두를 다시 닦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박종수는 시장을 넘어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했다. 18년 한결같은
구두 닦기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박종수의 말이 인용되었다.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박종수를 찾아왔다. 구두를 닦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한 대학생이 물었다. 박종수는 구두를 닦으며 대답했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1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박종수는 구두를 닦으며 삶의 지혜를 배웠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것. 정성을 다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그는 구두 닦기였지만 동시에 삶의 철학자였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조용해지면 박종수는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오늘은 몇 켤레를 닦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박종수는 생각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매일 다른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010년 박종수는 70세가 되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자주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23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단순한 구두 닦기가 아닌 중앙시장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느 여름날 박종수는 작은 이정표를 세웠다. 공책에 적힌 숫자가 10만 켤레를 넘어선 것이다. 정확히 10만 324켤레. 2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결과였다. 그는 공책을 천천히 넘기며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1987년 봄, 서툰 손으로 첫 구두를 닦던 날, 그때의 긴장감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다. 10만 켤레라니 대단하십니다. 단골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0만 켤레는 단순히 구두의 개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만 번의 만남이었고 10만 번의 대화였으며 10만 번의 위로였다. 박종수는 각각의 구두 뒤에 사람이 있고 각각의 사람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2년 가을, 지역 신문사에서 다시 취재를 왔다. 이번엔 특집 기사였다. 25년, 10만 켤레의 기록을 세운 구두 닦기 철학자. 기사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고 박종수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구두를 닦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굽은 허리,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박종수를 찾아왔다. 멀리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구두를 닦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박종수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한 중년 여성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다가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25년간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성이 물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여성은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았다. 매일을 살아내는 것,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2015년 박종수의 손에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졌다. 11만 켤레, 2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숫자였다. 그는 이제 75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구두를 닦는 일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다. 매일 아침 시장 입구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것, 구두에 광을 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어느 겨울날 50대 사업가가 찾아왔다. 그는 10년 전 박종수에게 조언을 구했던 젊은 사업가였다. 지금은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박종수의 구두를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이룬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업가는 봉투를 하나 건넸다. 안에는 후한 사례금이 들어 있었다. 박종수는 사양하려 했지만 사업가가 간곡히 부탁했다.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박종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이 쓰지 않고 시장 상인회에 기부했다.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데 쓰라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박종수의 이름은 시장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2018년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했다. 31년 11만 5천 켤레의 기록. 구두 닦기, 철학자의 인생. 카메라는 박종수의 하루를 따라다녔다.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 구두를 닦으며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 저녁에 공책에 기록을 남기는 모습.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종수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11만 5천 켤레는 11만 5천 번의 만남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31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였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박종수를 찾았다. 그들은 구두를 닦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러 온 것이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종수는 공책을 펼쳐 오늘의 숫자를 적었다. 2018년 11월 28일 11만 5,847켤레. 그는 숫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해낸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다. 시장은 텅 비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서둘러 물건을 사고 빠르게 떠났다. 중앙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인들이 폐업을 고려했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박종수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80세의 나이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옆에 두고 그는 매일 아침 시장 입구에 앉았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하루에 한두 켤레 닦는 것도 힘든 날이 많았다. 하지만 박종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요즘 같은 때는 집에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33년간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떠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33년간 지켜온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 박종수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증거였고 존재의 이유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팬데믹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장에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마스크를 쓴 채로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다. 박종수의 의자 앞에도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다. 할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단골 손님이 물었다. 박종수는 구두를 닦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 지속하는 것의 힘. 박종수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2021년 가을, 박종수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넘었다. 12만 켤레, 34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숫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기념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공책에 숫자를 적고 평소처럼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화려한 축하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종수는 그녀의 운동화를 닦으며 조용히 들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박종수가 말했다. 저는 34년간 구두를 닦았습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깨끗한 구두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그는 운동화를 깨끗이 닦아 건네며 말을 이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여성은 깨끗해진 운동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돈을 냈다. 박종수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 젊은이가 삶의 의미를 찾기를, 행복해지기를. 2022년, 박종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80이 된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있었고, 오후가 되면 손가락이 저렸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목표를 세웠다. 12만 5천 켤레. 그 숫자를 채우면 그때 은퇴하겠다고. 35년 이상의 세월, 12만 5천 번의 만남.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2023년 여름, 박종수는 자신이 닦는 것이 구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 청년이 찾아와 말했다. 5년 전 박종수에게 위로를 받았던 우울증 환자였다. 그녀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종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5년 전 운동화를 닦아주던 그 청년이 이제 당당히 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그것이 박종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자신이 닦은 것은 구두가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다시 다른 마음을 닦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36년이라는 세월. 12만 2천 켤레라는 숫자.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감사할 뿐이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건강에, 자신을 믿어준 가족에, 찾아와준 손님들에게. 2024년 봄, 박종수는 조용한 결심을 했다. 은퇴를 준비하기로. 84세의 나이, 37년의 세월, 12만 3,500켤레의 기록.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목표로 했던 12만 5천 켤레까지 1,500켤레가 남았다. 하루 평균 15켤레를 닦으면 100일이면 달성할 수 있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말했다. 가을이 되면 그만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3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남편이 이제 쉴 수 있다는 것이 아내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구두를 닦지 않으면 남편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박종수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하나둘 소식을 전했다. 가을에 은퇴한다고. 손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다. 37년이라는 세월을 한자리에서 견뎌낸 것이 대단하다고. 이제 푹 쉬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시장이 허전할 겁니다. 한 단골이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떠나도 자리는 남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가 이 자리를 채울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37년간 지켜온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이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시간, 구두를 닦으며 나눈 수많은 대화,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여름이 되면서 박종수는 은퇴일을 정했다. 10월 15일, 딱 12만 5천 켤레를 채우는 날이었다. 계산은 정확했다. 하루 15켤레씩 100일간 닦으면 정확히 그 날짜가 되었다. 박종수는 공책에 날짜를 적고 매일 구두 개수를 세심하게 기록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젊은 기자가 찾아왔다. 은퇴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다. 박종수는 흔쾌히 응했다. 37년간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순간은 없습니다. 매일이 특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꼽으신다면요? 첫 손님이 1,000원을 주던 날입니다. 1987년 봄이었죠. 박종수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37년 전 그날 서툰 손으로 첫 구두를 닦고 받은 1,000원.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 1,000원이 10만 켤레를 만들었고 37년의 세월을 만들었다. 기자는 또 물었다. 은퇴 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종수는 미소 지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37년간 미안했으니까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박종수를 찾았다. 은퇴 전에 꼭 한번 구두를 닦아달라고. 박종수는 웃으며 모든 손님을 맞았다. 하루 닦는 구두 개수가 늘어났다. 15켤레에서 20켤레, 때로는 25켤레까지. 9월이 되었다. 은퇴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박종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공책을 확인했다. 12만 4,200켤레, 12만 4,500켤레, 12만 4,800켤레. 숫자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2만 5천에 다가갔다. 어느 날 30년 전 처음 만났던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이제 60이 된 그 손님은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다. 박종수의 격려로 취직에 성공했고 지금은 중견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님이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노력한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습니다. 30년 전 박종수가 했던 말. 100건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 말이 젊은이에게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삶을 일궈냈다. 박종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9월 말 박종수는 시장 상인회에 은퇴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상인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37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제대로 보내드려야죠. 결국 박종수는 작은 은퇴식을 갖기로 했다. 10월 15일 오후 3시 마지막 구두를 닦고 나서 상인회에서 준비하는 소박한 자리였다. 박종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10월이 되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시장은 추석 준비로 분주했다. 박종수는 매일 공책을 펼쳐 숫자를 확인했다. 12만 4,920켤레, 12만 4,950켤레, 12만 4,980켤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0월 14일, 은퇴하루 전날, 박종수는 그날 20켤레를 닦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시장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37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 매일 봤던 이 풍경,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아쉬움과 감사함이 교차했다. 밤에 잠들기 전
박종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종수는 울컥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박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다. 잠을 더 청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차분하지 않았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37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 그것이 오늘로 끝난다.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준비를 했다. 구두약 상자, 솔, 천, 작은 의자. 37년간 변하지 않은 도구들이었다. 박종수는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감회에 젖었다. 이 낡은 도구들과 함께 12만 5천 켤레를 닦았다. 이 도구들이 자신의 인생이었다. 시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였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이었다. 시장은 막 깨어나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박종수는 평소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37년간 앉았던 그 자리.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상이 새로웠다. 첫 손님은 오전 8시에 왔다. 30년 단골인 약국 주인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종수는 정성스럽게 그의 구두를 닦았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었다. 천천히,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닦았다. 거울처럼 빛나는 구두를 보며 약국 주인이 말했다. 30년간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뎠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첫 손님을 보내고 공책에 기록했다. 10월 15일 첫 번째 12만 4,981켤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다. 모두 박종수의 은퇴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구두를 닦아달라고. 어떤 이는 10년 만에 찾아왔고 어떤 이는 20년 만에 찾아왔다. 박종수는 모든 손님을 기억했다. 언제 처음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전 11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약 10여 명이었다. 그들은 박종수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취업 준비생이던 청년, 사업 실패로 좌절했던 사업가, 이혼으로 힘들어하던 가장. 그들은 이제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 기억하십니까? 한 명이 물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들은 박종수 주변에 둘러앉았다. 마치 제자들이 스승 주변에 모인 것처럼 그들은 차례로 구두를 내밀었다. 박종수는 한 켤레씩 정성스럽게 닦았다. 10켤레를 다 닦는데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스스로 일궈낸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37년이 의미 있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박종수는 쉬지 않았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다. 줄이 길어졌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평소에는 구두를 닦지 않던 사람들도 마지막이라며 찾아왔다. 박종수는 웃으며 모든 손님을 받았다. 오후 2시 30분 박종수는 공책을 펼쳤다. 12만 4,998켤레. 2켤레가 남았다. 목표까지 2켤레. 그는 마지막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줄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박종수는 고민했다. 12만 5천 켤레로 끝내고 싶었지만
찾아온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 약 20명이었다. 앞에는 오전에 왔던 그 10명이 있었다. 그들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박종수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그의 격려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희가 할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려고 합니다. 맨 앞에 섰던 남성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 박종수를 만났던 사업가였다. 지금은 큰 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다. 박종수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저희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숙여 부탁했다. 박종수는 난처해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CEO가 무릎을 꿇고 박종수의 낡은 운동화를 닦기 시작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를 기다렸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CEO가 구두 닦기, 할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모습, 신분의 역전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다. 박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37년간 닦아왔던 구두. 오늘은 자신의 구두가 닦이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선물이었다.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오후 3시, 은퇴식이 시작되었다. 시장 상인회에서 준비한 소박한 자리였다. 하지만 모인 사람은 300명이 넘었다. 상인들, 단골 손님들, 박종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오후 3시, 중앙시장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무대 앞에 모여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박종수가 37년간 앉았던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상징적인 의미였다. 37년의 세월을 함께한 그 의자. 시장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을 보내드립니다. 37년간 중앙시장 입구를 지켜주신 박종수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종수는 무대 옆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화려한 자리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상인회장이 계속 말했다. 박 선생님은 12만 5천 켤레의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만 5천 번의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종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30년을 알고 지낸 약국 주인, 20년 단골인 선생님, 10년 전 도움을 받았던 사업가, 모두가 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축사는 30년 전 박종수를 만났던 변호사가 했다. 저는 30년 전 막 변호사가 되었을 때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말씀하셨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봐야 합니다라고.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의 말은 항상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다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박종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종수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 축사는 20년 전 도움을 받았던 사업가가 했다. 저는 20년 전 사업 실패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사업가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떠나라는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업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박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 박종수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박종수는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저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세 번째 축사는 10년 전 만났던 청년이 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 청년이었다. 저는 10년 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지금 상담 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박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박종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종수가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종수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첫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37년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을 뿐입니다. 박종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37년 전 공장이 부도나고 막막할 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처음엔 하루 8켤레 닦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종수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 37년이 흘렀습니다. 12만 5천 켤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닦은 것은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지친 마음, 흔들리는 자신감, 막막한 미래. 저는 그것을 함께 닦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닦아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7년간 행복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청중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박수 소리는 5분 넘게 계속되었다. 시장 전체가 울림으로 가득 찼다. 상인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 기념패를 전달했다. 기념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7년, 12만 5천 켤레의 기록. 구두보다 마음을 닦은 사람. 박종수 선생님께. 박종수는 기념패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인사했다. 은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박종수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하고 감사를 전했다. 박종수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맞이했다.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이 모든 것이 37년의 결실이었다. 해가 기울어 갔다. 저녁 6시 은퇴식은 마무리되었다. 박종수는 자신의 의자에 마지막으로 앉았다. 37년간 앉았던 그 자리.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그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추억이 가득한 이곳.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은퇴 후 첫 주. 박종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다. 37년간 매일 아침 시장에 가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월요일 아침, 평소 시간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다 멈췄다. 이제 시장에 갈 필요가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해방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박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소. 생각해봐야겠소. 처음으로 계획 없는 하루가 펼쳐졌다. 박종수는 집 근처를 산책했다. 37년간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네였다. 공원이 있었고 작은 카페들이 있었고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정자가 있었다. 새로 이사 오셨습니까? 한 노인이 물었다. 박종수는 웃었다. 아닙니다. 여기 산지 37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뵀는데요.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기를 두자고 했다. 박종수는 흔쾌히 응했다. 오랜만에 두는 장기였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이런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종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자들을 돌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박종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가끔 시장이 그리웠다. 구두 닦는 일이 그리운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웠다. 매일 만나던 단골 손님들,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던 이야기들. 박종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종수에게 전화가 왔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였다. 박 선생님, 저희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관장의 제안이었다. 박종수의 은퇴 소식을 듣고 그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박종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박종수는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상담은 아니었다.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종수에게 마음을 열었다. 37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쌓은 경청의 기술이 빛을 발했다. 요즘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자식들도 바쁠 겁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잖습니까?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할머니는 위로받았다. 박종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데 능숙했다. 37년간 구두를 닦으며 배운 지혜였다. 석 달이 지나자 박종수의 상담 시간은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을 정도였다. 복지관장은 박종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공감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받았다. 겨울이 되면서 박종수는 또 하나의 제안을 받았다. 지역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삶의 철학 과목의 게스트 강연자로. 박종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자신은 배움이 많지 않다고,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교수는 말했다. 선생님의 삶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결국 박종수는 승낙했다. 특강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박종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박종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저는 37년간 구두를 닦았습니다. 간단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집중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박종수는 3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첫 손님이 1,000원을 주던 날, 취업 준비생을 격려했던 일, 사업가를 상담했던 경험, 12만 5천 켤레를 달성했던 순간,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박종수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면 큰 의미가 됩니다. 큰 일도 건성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한 학생이 물었다. 박종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혀 없습니다. 37년간 행복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강은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 신문에 실렸고
SNS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박종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 구두 닦기가 아니었다. 삶의 철학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은퇴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박종수는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복지관 봉사, 가끔씩 하는 특강,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 바쁘지 않았지만 충실했다. 그는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산책을 하며 박종수가 말했다. 행복하오. 아내가 물었다. 무엇이요? 지금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37년을 묵묵히 지켜본 아내였다. 은퇴 1주년이 되는 날, 박종수는 중앙시장을 다시 찾았다. 오랜만에 가는 시장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자신이 37년간 앉았던 그 자리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 박종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청년은 25쯤 되어 보였다.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고 있었다. 박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37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서툴지만 진지했던 그때의 모습. 손님, 구두 닦아드릴까요? 청년이 물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청년은 박종수의 운동화를 닦기 시작했다. 솜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대단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박종수가 물었다. 청년은 대답했다. 6개월 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눈빛. 37년 전 자신과 똑같았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의 대답에 박종수는 미소 지었다. 그는 청년에게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7년간 일했습니다. 청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37년요? 네. 12만 5천 켤레를 닦았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하루 8켤레 닦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숨죽여 들었다. 그러다 보니 37년이 흘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박종수는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박종수는 구두값을 후하게 주고 일어섰다. 청년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박종수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상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박종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나누며 시장을 둘러보았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온기는 여전했다. 시장을 나서며 박종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입구에서 청년이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종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박종수는 87이 되었다. 복지관 봉사는 계속하고 있었고 가끔 대학이나 기업에서 특강 요청도 들어왔다. 구두 닦으며 배운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봄날 박종수는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출판사 편집자는 간곡히 부탁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결국 박종수는 승낙했다. 몇 달간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기록을 모았다. 그의 37년 인생이 책 한 권에 담겼다. 제목은
구두보다 마음을 닦은 사람이었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은 뜨거웠다. 첫 주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독자들은 박종수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영감을 받았다. SNS에는 독후감이 넘쳐났다.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작은 일의 가치를 깨달았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 박종수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자신의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여전히 작은 일의 가치를 믿었다. 어느 겨울날 박종수는 4년 전 시장에서 만났던 그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청년은 이제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구두 수선점이었다. 그는 박종수를 초대했다. 할아버지, 제 가게 개업식에 와주세요. 박종수는 흔쾌히 응했다. 개업식 날,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청년은 박종수를 무대에 초대했다. 이분이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청년이 말했다. 4년 전, 가장 힘들 때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종수는 청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또 하나의 인생을 바꿨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37년간 해온 일의 진짜 의미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다. 건강을 주신 것에, 가족을 주신 것에, 37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에, 그리고 12만 5천 번의 만남을 주신 것에.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박종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행복이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내가 물었다. 박종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소. 무엇이 감사한데요? 모든 것이요. 당신과 만난 것, 아이들을 키운 것, 37년간 일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감사하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구두약으로 물든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손.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평생을 함께한 손이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오랜만에 공책을 펼쳤다. 37년간 기록했던 그 공책. 1987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13,733일의 기록, 12만 5천 켤레의 숫자. 그는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1987년 3월 15일. 첫 구두 8켤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10월 15일. 12만 5천 켤레 달성. 그 사이에 담긴 수많은 날들,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박종수의 인생이었다. 박종수는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평범한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12만 5천 번의 만남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작은 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다. 박종수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한 송이 한 송이는 작지만 쌓이면 세상을 덮는다. 자신의 인생도 그랬다. 하루하루는 평범했지만 쌓이면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복지관에 갈 날이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87의 노인,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종수는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누군가는 건강 걱정을,
누군가는 지난 추억을 꺼냈다. 박종수는 조용히 들었다. 37년간 해온 것처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 위로했다.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박종수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박종수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사랑했다. 구두를 닦지 않아도 여전히 마음을 닦을 수 있었다. 방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종수는 중앙시장 앞을 지나갔다. 입구를 보니 그 청년이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다. 박종수는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하라고, 그리고 자신처럼 구두가 아니라 마음을 닦으라고.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와 있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박종수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온기. 밤이 되어 잠들기 전 박종수는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누군가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박종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37년간 12만 5천 켤레를 닦았던 손. 이제는 쉬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 손이 만든 것은 깨끗한 구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청년에게, 독자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감으며 박종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부자가 되지도 유명해지지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12만 5천 번의 만남.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이었다. 구두보다 마음을 닦은 사람. 그것이 박종수가 남긴 영원한 이야기였다.